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총선 이후 시장 주도주가 바뀐다. 과연 바뀔까?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셀트리온 이렇게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과거 총선 이후에 지수의 움직임들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거 총선 이후 과연 주도주가 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해보기로 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거 선거 이후와 지금 현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 네 번째,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를 분석 진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주도주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시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4월 16일 목요일 미국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의외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좀 지루한 모습이죠. 좀 답답한 모습이기도 하고, 코스피 지수는 보합선, 코스닥은 오히려 2.15%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역시 지금은 종목장 중심의 이러한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종합주가지수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이렇게 좀 뻗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잘 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양봉이 나오면은 강하게 좀 뻗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밀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크게 폭락하거나 이런 상황들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좀 내포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역시 종목 중심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박력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뭔가 불안감이 지금 상존해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조금씩 순환 내지는 종목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구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역시 또 5,681억을 팔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은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들은 계속 매도 쪽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외국인 자금들이 지금 샀다 팔았다 이런 과정에 지금 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면은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한 종목을 쭉 팔고 이런 분위기가 별로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보시면 또 SK 하이닉스나 기아차는 팔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로직스도 팔고 있죠. 아주 짧게 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파는 모습이죠. 반면에 또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는 오늘은 또 사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조금 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여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셀트리온은 꾸준한 지금 이러한 주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기관들이 오늘 전체적으로는 1354억 샀지만 사실 연기금이 2293억이기 때문에 연기금 혼자 거의 다 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시는 뭐 이렇잖아요. 연기금들도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어차피 펀드 큰 개념이기 때문에 채워넣는 그런 과정이고, 역시 네이버도 있지만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또 하이닉스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헷갈리는 모습이 나오지만 우리는 셀트리온에 주목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파는 종목은 뭐 순환 반등하는 것도 좀 팔고 있잖아요. 예,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투시는 또 오늘 거의 보합 쌤쌤인데, 투시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또 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다르죠. 그런 또 셀트리온도 들어가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시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이런 쪽은 팔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장기적인 큰 자금의 외국인들이 아니고 단기적인 성격의 외국인들이고, 이에 따라서 시장은 연기금과 투신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종목이 좀 달라요. 연기금하고 투신이 약간씩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역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가서 총선 이후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지금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는 측면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짧게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를 이렇게 보는데 요 시점들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4월 달에 총선 이후에 2012년에는 약 11% 정도 빠졌어요. 월봉이니까요. 빠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박스권이었습니다. 2016년에 선거가 끝나고 역시 한 달 동안 한 4% 빠졌습니다. 그리고 좀 박스권을 보이다가 본격적으로 2017년부터 올라가는 이러한 구도가 나왔거든요. 코스닥도 비슷하죠. 비슷한 상태고 더 빠지는 상황이 나왔고, 때문에 사실 총선 이후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당시 주도주들이 어떻게 변함이 있었냐, 이전과 이후에 이 부분들이 중요하죠.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2012년 4월 달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갑니다. 일시적인 조정은 좀 있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죠. 또 2016년도 마찬가지예요. 총선 이후에 꾸준히 올라가는, 이때는 물론 경기가 다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좀 달랐기 때문이죠. 사실 2016년 이후에는, 이 당시는 롯데케미칼인데요. 옛날에 이거 호남석유화학이었죠. 이 종목이 보면 선거 이후에 빠졌는데, 선거 이전에 추세적으로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조정 좀 나왔지만 결국은 다시 상승을, 그러니까 주도주가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핵심이죠. 그런 측면에서 뭐 선거가 끝났다 해서 주도주가 변한다, 또 뭐 선거가 끝났다 해서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핵심은 주도주의 변함은 크게 없다는 측면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과거 선거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측면이죠. 특히 지금 IMF에서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상당히 좀 안 좋은 숫자들을 내놨죠. 심각합니다. 아래쪽인데요.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는 올해 약 3% 정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은 뭐냐면 4월 이번에 내놓은 전망치고, 1월 달에 내놓은 전망치는 전 세계가 3% 이상 상승으로 아주 좋다 이렇게 했거든. 이거는 이제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새로 내놓은 이 자료는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중국과 인도 정도만 플러스권이지 나머지 전 세계 뭐 다 지금 엄청납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5.9% 마이너스입니다. 이탈리아는 뭐 9% 마이너스고요. 영국, 독일 뭐 할 것 없이 유럽, 미국은 다 초토화 상태고, 그나마 중국, 인도인데 많이 줄었죠. 중요한 건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도 1월 달까지만 해도 IMF에서는 2.2% 경제 성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2020년 올해를. 그런데 이번에 나온 4월 자료에서는 마이너스 1.2% 하락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이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2가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 98년 외환위기 때는 마이너스 5.1% 성장입니다. 엄청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리 안 좋은 상황들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왔어도 다 플러스 성장이었습니다. 다 플러스 성장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만에 오는 거냐 하면요, 거의 22년 만에 오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 심각한 거죠, 그죠? 그리고 IMF는 대공황 이후 90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전 세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90년이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도 2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또 미국도 뭐 피크를 쳤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죠? 아주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정상화로 가느냐가 지금 중요합니다. 물론 이 IMF의 전망치가 안 맞았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사실은 모릅니다만 더 안 좋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거보다는 훨씬 좋아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중요한 의미에서 경고의 메시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닥치는 경제에 대한 후폭풍이 하나씩 현실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미 최악의 상태는 지났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한 다음에 이제 진짜로 뭐냐, 왜? 너무 지나치게 과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뭐냐, 이제부터는 바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사태 이후로 회복이 언제 빨리 될 것이냐, 그리고 각 기업들도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서 정상적인 기업 경영으로 가면서 실적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부터 문제라는 것이죠. 2차적인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IMF의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인 매도의 관점인데,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아니 셀트리온 빼놓고 전부 매도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뭐 삼성전자 현대차를 뭐 나쁘게 보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객관적으로 앞으로 상황을 예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원수 취급하시지 마시고,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계속 이익을 챙겨나가는 전략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이 내용은 들으시면 돼요. 단 이걸 사겠다,
그것은 저는 반대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현대차는 상승시마다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LG화학과 이 삼성 SDI인데요. 전기차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도 사실 LG화학이 지금 2차 전지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수준에서 1위, 2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이 안 됐다는 거죠. 2차 전지 부분에서. 그래서 기대감이 잠깐 있었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좀 늦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환경 구제를 풀어서 다시 일단은 정상적으로 가고, 나중에 경기 전체가 안정됐을 때 다시 환경 규제를 강화해서 전기차로 가야 된다.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지만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유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전기차 필요 없다, 이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만큼 시간이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또 LG화학과 SK는 서로 지금 특허권 때문에 분쟁이 심하잖아요. 소송 부담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2차 전지 쪽은 아직은 적자 상태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주가 상승 시에는 매도해서 챙기는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강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셀트리온이 자꾸 이 검은 선까지 가격이 안 온다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옆으로 세우기 과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장중에 분할 매수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주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세우다 보면 한번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 적극 매수로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헬스케어는 충분히 매수 기회가 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미. 그죠?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 간다, 좀 답답하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특히 셀트리온이 이번 이 치료제 관계 문제 때문에 자꾸 여러분 뭐 궁금해하시고 말씀들이 많으신데, 그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거와 관계없이 올해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제품들이 이제 제대로 지금부터 팔리기 시작한다는 측면이 핵심이죠. 그래서 물론 뭐 수출 쪽에 약간 지장이 있긴 하겠지만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이 치료제 개발이라는 부분들이죠. 이 재료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꾸준하게 가는데, 목표 가격을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목표 가격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제가 팔으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35만원 이렇게 갔을 때 못 파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왜냐면 그때 또 흥분해서 다들 샀잖아요, 거꾸로. 그런 상황을 이번에는, 오랫동안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이번에는 그런 상황을 제발 좀 벗어나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량 확보를 해나가는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